한 남자는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도록 스스로를 올가맸고, 한 남자는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이혼의 상처를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이 모든 거짓과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드디어 새 주인공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곁에 머물기 위해 사랑하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잔인한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남자 이지혁. 그의 진짜 정체는 사랑을 믿지 않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지옥에 가둔 가장 절박한 순정남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족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재벌 3세,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자 박성재. 하지만 그가 숨겨왔던 진짜 정체는 바로 쇼윈도 결혼과 비밀스러운 이혼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어쩌면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지막 방어기제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이 폭발하는 운명의 그날, 자선바자회. 지은호는 자신이 믿었던 두 남자와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한 여자의 소름 돋는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이 금지된 남자와 과거가 드러난 남자. 두 남자의 흔들리는 진심 앞에서 그녀는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해야 할까요? 오늘 세 남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그 결정적 순간과 그들을 조종하는 악녀의 계획까지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은호가 내민 3가지 조건이 담긴 공증 서류는 사실 동업계약서가 아니라 한 여자가 상처뿐인 사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마지막 방어벽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주 앉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침을 삼켰는데요. 그는 서류의 첫 번째 조항, 수익과 지분은 법적으로 명시된 대로 투명하게 분배한다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죠. 두 번째 조항, 업무 시간 외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한다를 읽을 때는 심장이 미세하게 찔리는 듯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바로 마지막 3번째 조건이었죠. 계약 기간 내 파트너 간의 감정적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난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잔인한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그녀의 필사적인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법률사무소의 딱딱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조항들을 읽어내려갈 때 지은호는 애써 이지혁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마침내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공증이 완료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공식적인 벽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동업 첫날,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대표님이라고 불렀고 이지혁 역시 지실장님이라며 깍듯하게 선을 그었죠. 하지만 감정이란 건 애써 외면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그녀의 옆모습, 커피를 마시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이지혁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함께 도면을 검토하다가 무심코 뻗은 손이 그녀의 손과 스쳤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지은호를 좇는 시선을 거두느라 애를 먹었고, 지은호 역시 일에 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그의 목소리에, 진지한 그의 눈빛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아찔해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계획대로 지은호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글썽였고, 순수한 지은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졌다고 믿는 그녀에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는 일부러 지은호가 좋아할 만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지 실장님 같은 딸이 있었다면 매일 이런 곳에 데리고 왔을 텐데 라며 교묘하게 지은호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그리고는 마치 친딸을 걱정하는 엄마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은호의 연애사에 대해 넌지시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 실장님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분 옆에는 좋은 남자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마음 가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내가 정말 딸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남자는 잘 만나야 하거든.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까칠하지만 자꾸 신경 쓰이는 이지혁과 다정하게 다가오는 박성재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니에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은 있는데. 라며 얼굴을 붉히자 고성희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있구나.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고성희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친구라도 조심해야 해. 특히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복잡한 남자들이 의외로 많거든. 지 실장님처럼 착한 사람은 상처받기 쉬우니까.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지은호의 마음에 불안감이라는 독을 심는 고도로 계산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한편 이상철과 지혁의 갈등은 아내 김다정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에게 당신이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냐. 당신 고집 때문에 애가 밖에서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며 원망했지만 이상철의 분노는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그놈은 내 걱정 안 해. 지 엄마 폐인처럼 살까봐 걱정하는 놈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다녀.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자신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모순된 부성애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위안은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지은호였습니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삼각김밥을 고르는 지은호에게 이거 오늘 폐기해야 하는 건데 젊은 사람이 식사는 잘 챙겨야지라며 샌드위치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는 닿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화는 박영나의 웹툰 그림자 기사의 첫 번째 독자이자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그녀의 작품을 정주행했고 다음 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거 대박이야. 당장 정식 연재 준비해야 돼. 이 그림체, 이 스토리.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이지환의 모습에 박영란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지환은 웹툰 공모전을 알아봐주며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스토리를 고민하고 그림을 수정하며 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공유했고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박영란은 더 이상 엄마가 정해준 길을 걷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아슬아슬한 평화는 박성재의 등장으로 깨졌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를 사무실로 불렀고 지은호에게 우리 파트너님, 식사는 제대로 챙겨야죠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지혁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박성재는 한술 더 떠 지은호에게 대형 건설사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은호흡의 실력이면 충분해요. 제가 보증하죠. 그것은 이지혁의 마음대로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은호는 흔들렸지만 이지혁과의 파트너십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자존심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안 해라며 차갑게 거절해버렸고 그 모습에 지은호는 또다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지은호를 위한다는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죠. 그때 이수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나 박성재 오빠한테 차였어. 근데 그 오빠 이혼남이래. 오빠는 알고 있었어? 이수빈의 취기 섞인 목소리에 이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재의 가장 큰 비밀이자 약점. 몇 년 전 괴로워하던 성재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털어놓으며 너만은 알아줬으면 했다고 말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로서 묻어줘야 할 비밀이었지만 사랑의 경쟁자로서 이 비밀은 너무나도 유혹적인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프로젝트 문제로 다시 부딪힌 지은호와 이지혁. 감정이 격해진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넌 박성재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그 사람 편을 들어. 그 자식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놈 아니야. 그의 말에 지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의 서류상에서만 존재했던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여자. 태아그룹의 막내딸 윤서아. 그녀는 박성재와 집안의 사업을 위해 맺어진 정략 결혼의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윤서아에게는 오랫동안 사랑해온 남자가 있었고 쇼윈도 부부 역할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해외로 떠나버렸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이혼은 박성재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거절당한 경험은 그를 사랑 앞에서 더욱 신중하고 과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그 상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교활하고 정교한 심리전이었죠.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지은호와 박성재를 직접적으로 떼어놓으려 하면 의심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은호가 스스로 박성재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사람 사이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어야만 했죠.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의심의 균열은 견고해 보이는 신뢰의 댐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박성재의 가장 큰 약점,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가장 완벽한 점은 자신은 끝까지 우아한 조력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윤서아를 좋은 마음으로 바자회에 초대했을 뿐 모든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될 테니까요. 훗날 일이 잘못되더라도 가벼운 입을 놀린 가십거리꾼들에게 책임을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한 고성희는 윤서아의 모친과 유지해오던 표면적인 관계를 이용해 마침 한국에 잠시 들어온 윤서아를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 바자회에 초대했습니다. 좋은 일하는 자리에 얼굴이라도 비춰줘. 물론 그 자리에 박성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지은호를 부를 것이라는 계획은 철저히 숨긴 채였죠. 고성희는 지은호의 심장에 가장 날카롭게 박힐 비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침내 바자회 당일, 박성재는 며칠 전 지은호에게 제 아버님 회사가 후원하는 중요한 자선 바자회가 있는데 혹시 제 파트너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며 정중하게 동행을 요청했고 지은호는 그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바자회장에 도착한 두 사람. 누가 봐도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으로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입구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주최자 고성희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박성재는 예의를 갖춰 그녀에게 지은호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제 파트너이신 지은호 실장님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세상은 잠시 멈춥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던 고성의 이사장님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성재의 어머니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사실.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성재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본부장님, 고성의 이사장님이 어머니세요? 지은호의 충격적인 반응에 박성재 역시 당황하며 고성희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은호 후배를 어떻게 알지? 라는 의문이 스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지 실장님을 아십니까? 두 사람의 순수한 놀람과 충격을 확인한 그 순간 고성희의 소름 돋는 연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놀란 사람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가움과 경악이 뒤섞인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 실장님, 아니 성재야,
이분이 바로 내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다고 너한테 말했던 그 실력 있는 디자이너란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야? 정말 신기하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 두 사람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근처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지은호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 저기 박성재 본부장 아니야? 옆에 있는 아가씨는 누구래? 설마 재혼 상대? 하긴 한 번 실패해봤으니 이번엔 사람 잘 고르겠지. 실패? 재혼? 지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대화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 고성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재가 그리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이지혁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고성희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